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토지 취득할 때 계약서 작성의 유의사항과 그 다음에 토지 취득할 때 어떤 점들을 또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허위계약서의 세법상 제재인데요. 허위계약서는 대부분 이럴 때 쓰시죠. 업계약서나 이제 다운계약서를 많이 쓰시죠. 업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자가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8년 자경감면이나 뭐 4년 농지대토를 받을 때 내가 결국 큰 감면 1억 원을 적용받으시니까 내가 세액이 거의 제로거나 0원이나 아니면 조금만 미비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양수자 입장에서는 이 취득가액을 높여서 추후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해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세금을 많이 내니까 양도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좀 회피해보고자 좀 가격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양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토지 건물이나 부동산 권리가 이제 다운계약서로 좀 작성이 됐다, 허위계약서로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 세법상 제재로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비과세 규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그 1세대 1주택 주택 같은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으시잖아요. 비과세 자체를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을 이제 추징을 당하는데 비과세 미적용 시의 산출세액과 아니면 실지 거래가액에서 허위 거래가액을 차감한 금액 중에 작은 금액을 추징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감면 규정, 아까 말씀드렸던 8년 자경 감면 아니면 4년 자경 감면 같은 경우 감면을 배제를 하죠. 그리고 감면 적용 시 산출세액과 실지 거래가액에서 허위 거래가액을 차감한 금액 중에 작은 금액을 이제 말 그대로 추징을 받고,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위계약서의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제재인데요. 부동산 실거래법에 따라서 이 취득가액에 대해서 5% 정도가 과부태료로 나오게 되고, 물론 허위계약서를 본인이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감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때 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게 밝혀지게 되면 이 물건지 관할 지방 그 자치단체장, 결국 시군구청에 이 사람이 허위계약서를 통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라는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아니면 주택거래 신고 의무 위반 등을 했다라는 걸 국세청에서도 위반사항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취득계약 파기 시의 세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매계약서를 할 때 무조건 계약이 다 끝났다라고 볼 수 없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뭐 5분 능선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듯이 결국 계약은 결국 성립되더라도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파기가 됐을 때 이 계약금조가 대부분 위약금으로 바뀌죠. 그럼 위약금을 이렇게 내가 매도자 입장이냐 매수자 입장이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기타 소득으로 세법상 과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을 말하죠. 그래서 그 명목 하에도 불구하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약금 계산을 하실 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바는 해당 위약 관련 직접적인 손해액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 불인정은 대부분 차입금 지급이자 이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용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부동산은 여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관련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위약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양도자 입장, 매도자 입장과 매수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그 거래를 파기를 했다라고 하면 매도자가 취소 시 배상배액한다. 사실 계약서에 대부분 적혀있지 않으면 민법상으로 따지게 되는데 민법에는 배상배액에 대해서 조항이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배상배액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설정했었다. 근데 계약을 취소를 한다. 그러면은 2,000만 원을 결국은 손실을 좀 줘야 되는 위약금으로 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도자가 배상배액을 이제 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면 배상배액 결국 2,000만 원이면 거기서 원천징수 22%를 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만 매수자에게 주고, 매수자는 그 금액을 받을 때 매도자를 통해서 원천징수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한 다음에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수자 입장에서 만약에 계약을 해지를 하면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나 이런 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이 가액을 그냥 전부 다 수령을 한 다음에 매도자가 자체적으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계약금에 따른 이제 위약금을 받았다라는 걸 자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취득 계약 파기 시의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유념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도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셔야 됩니다. 이 신고 의무가 됐기 때문에 이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특별시는 거래 가격과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실거래가 6억 원 이상 토지 취득할 때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꼭 쓰셔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토지 취득 자금 소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를 통해서 당연히 아시죠? 증여세랑 소득세 세무조사가 분명히 일어나요. 그래서 선 시행 중인 그 주택 같은 경우가 먼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꼭 참고를 하셔서 본인이 토지를 취득을 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한 소명이 정말 명확한가를 꼭 따져보셔서 명확하고 만만한 준비를 하신 다음에 토지 취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